현재 토트넘의 챔스행이 90% 이상의 확률로 크게 높아진 가운데 손흥민의 뉴스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 가운데 뜻밖의 손흥민이 챔스에 가는 것과 아닌 것, 그 후의 차이에 대한 예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뜻밖의 나비 효과로 연결되어 시즌 후 손흥민의 거취에 대한 충격적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손흥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선수들과 모두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 영국의 축구 전문가 패널 및 레전드들은 누구보다도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영국 팬들에게 손흥민이 아주 큰 지지는 받지 못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손흥민이 21-22 시즌에 잉글랜드 PFA 올해의 선수 후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PFA는 지난 20일에 팬들이 선정한다는 6명의 올해의 선수 후보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리버풀의 살라와 맨시티의 브라위너 등이 포함되었으나 나머지는 손흥민에 비해 크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영국 현지 토트넘의 스퍼스 웹은 황당했는지 손흥민이 21골이나 PK 없이 넣었는데 제외되었다고 전하면서 포든과 갤러거 같이 기복이 심한 선수가 손흥민 대신 들어갔다며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전세계 많은 팬들을 비롯해서 영국 내부에서조차 손흥민이 PFA 후보에 빠진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는데요. 그릴이라는 팬은 이에 대해 난 스퍼스 팬이 아닌데 손흥민은 무조건인데 갤러거라고 반응했으며 조이보이라는 닉을 쓴 유저는 인종차별이 아니고서야 손흥민이 없다는 걸 설명 못해 라고 했고 또 다른 유저는 골든부츠를 따르는 사람인데 올해의 후보 명단에 없다고? 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백 개의 손흥민 관련 댓글이 달리면서 전세계 팬들은 손흥민을 무시하냐는 항의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위 잉글랜드 자국 중심 논란은 뒤로 하고 손흥민에 대한 전혀 다른 의견이 이어지는데요. 우선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EPL 파워랭킹 순위를 발표했는데 손흥민이 1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시즌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으며 살라는 마지막 경기에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손흥민이 리그 전체 파워랭킹 1위로 마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 1위를 공개하면서 이제 시즌 마지막을 정리하는 듯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손흥민의 골 기대값 XG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9번의 경기에서 13골을 기록했는데 특이한 것은 예상 득점 골수가 14골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손흥민이 21골을 기록하고 있다고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손흥민이 이번에 PK 없이 21골을 넣었다는 메시지는 각종 전문가 패널이 수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살라의 경우 XG 자료값에 따라 PK 5골을 포함한 22골을 넣은 것이 예상대로 되었다면서 이는 손흥민과 같이 적은 슈팅으로 많은 골을 득점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골, 도움이나 모두 35가지의 기록의 점수를 종합한 파워랭킹에서 손흥민의 모두 우세를 나타낸 결과 시즌 마지막에 결국 1위로 파워랭킹을 손흥민이 우위로 점하고 있다면서 손흥민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7번째 파워랭킹 명예정당에 입성하는 선수가 되고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살라가 결국에는 못 나온다는 의견이 다시 클롭 감독으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살라와 손흥민이 득점 경쟁을 하는 것이 100% 이해되는 입장이다 라고 운을 뗀 뒤에 하지만 살라는 물론이고 우리 팀은 어떠한 위험한 상황도 원하지 않는다 라며 챔스를 의식한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살라가 마지막 경기에서 무리해서 뛰다가 다시 햄스트링이 올라오면 챔스는 물거품이 됩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다소 황당하긴 합니다만 올버햄튼이 마지막 리버풀 경기에 져야 이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름 아닌 조타가 2020년에 리버풀로 이적했는데 만약 리버풀 우승 시에 조타와의 계약 사항 때문에 올버햄튼이 오히려 보너스를 수십억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구단 운영에 적지 않은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 빅클럽이면 모르겠으나 올버햄튼 입장에서는 리버풀에 져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또한 맨시티 페베 감독은 마지막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우승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는 뜻밖의 맨시티는 아웃사이더였다라면서 아직 리그 우승 횟수가 적다는 말을 더했습니다. 펩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기자가 모두가 리버풀의 우승을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자 나온 말인데 그는 리버풀은 물론 아스날, 맨유 등은 우승을 많이 해 훨씬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맨시티도 이번에 우승 횟수를 한 차례 더해서 우승의 역사와 더불어 많은 팬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맨시티는 챔스도 탈락한 만큼 마지막 경기에 더욱 사력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효과로 손흥민이 마지막에 파워랭킹 1위로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손흥민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는 다름 아닌 챔스 진출 자체에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손흥민이 챔스에 진출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토트넘에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인데 여기에는 우선 토트넘 멤버 변화부터 해서 손흥민이 아예 B클럽 입성까지 하게 되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우선 콘테 감독은 챔스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레비 구단주로부터 매우 두둑한 보너스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22억 원의 보너스로 알려졌고, 짠물 경영을 하는 레비 구단주는 선수 운영을 알차게 한 다음에 챔스 진출 시 동기부여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등 독특하면서도 효율적인 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매체 더선은 콘테 감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년 시즌 라인업을 환상적으로 구상 중이라면서 새로운 예상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고, 실제 콘테가 8명을 방출하고 뉴페이스를 상당히 데려올 것으로 봤습니다. 불과 27라운드 때 토트넘은 8위였고 당시 맨유와 아스날이 4, 5위 경쟁을 해서 아무도 토트넘 4위를 예상 안했지만 현재 토트넘은 보란듯이 챔스 진출을 앞두고 있기에 누구보다 콘테의 능력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따라서 레비 구단주는 당연히 콘테의 의견을 대거 반영해 내년에 선수 영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선은 손흥민, 케인, 클루셰브스키는 변함이 없지만 중원에서 레스터시티의 틸레망스와 인터밀란의 바스토니를 영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바스토니는 콘테의 애제자이기 때문에 허황된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또한 놀라운 소식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뮌헨의 레반도프스키가 토트넘 행도 타진하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영국의 나인미니츠는 레반도프스키 에이전트가 토트넘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등은 좀 더 젊은 선수들을 원하고 있기에 33세 레반도프스키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고, 독일 매체 스포르트 아인스는 레반도프스키가 뮌헨과의 재계약을 사실상 거부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공격수를 보강하기 원하는 토트넘에까지 오퍼가 왔는데, 이와 관련 손흥민의 거치 예상도 나오는데, 만약 레반도프스키가 토트넘에 오게 된다면 손케 듀오와 함께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다는 것이며, 일각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진짜 온다면 반대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물론 케인, 손흥민은 콘테가 이끄는 토트넘에서 대폭 라인업이 보강된 내년 시즌을 맞을 거란 예상이 유력하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모두 손흥민이 챔스에 진출할 것이 유력해진 뒤에 나온 예상들입니다. 실제 현재 챔스에 진출 못한 맨유는 엄청난 구단의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굴욕을 겪고 있는데요. 맨유는 내년 시즌 호날두도 떠날 것으로 보이는 등 선수 보강이 어느 팀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선 벤피카의 누네스는 맨유의 영입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유는 챔스 때문입니다. 누네스는 PSG, 뮌헨, 맨시티 등의 영입 목록에도 올랐는데 굳이 맨유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챔스에 오르는 팀은 선수단도 훌륭하기 때문에 개인의 커리어를 훨씬 빛나게 해줄 팀을 고르고 있고, 당장 맨유가 돈을 싸들고 오더라도 그건 일시적일 뿐 결국 나중에는 몸값이 하락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맨유 새 감독인 텐 하흐는 맨유의 더 용 영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선수 보강을 원하고 있지만, 막상 더 용은 자신의 은사인 텐 하흐의 구애에도 불구 챔스도 못 나가는 맨유에는 못 나간다고 굴욕을 안겼습니다. 심지어 맨유의 전설 게리 네빌은 맨유가 손흥민과 케인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데려와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맨유는 토트넘의 베르바토프 등을 영입하는 등 토트넘과 이적 연결이 원활한 팀인데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국내에서의 맨유의 먹튀 산체스의 주급 7억 정도를 보장해준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하다는 말이 나오며, 일부 팬들은 과거 박지성 등 맨유와의 추억이 있어 이것도 선심 쓴 거라는 반농담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담 같기는 하나 손흥민의 주급 20만 파운드 약 3억 원 수준은 늘 손흥민을 아끼는 팬들의 불만이었는데, 최소한 현재 손흥민의 스탯이라면 35만 파운드 이상은 수령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러한 맥락 때문에 갑작스럽게 손흥민이 B클럽에 언제든 이적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밖의 PSG의 음바페 이적부터 시작한 연쇄 이적으로 인한 월클 선수들의 대거 이동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바페는 현재 PSG에서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로 떠날 채비를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레알과 바르셀로나 모두 강력히 영입을 원해서 음바페가 양다리를 걸친다는 뉴스도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음바페가 이적 시에 PSG에는 리버풀의 마네, 심지어 살라까지 이적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살라는 주급 불만이 많은 선수로 그 다음 갱신 때 주급을 6억 5천에서 8억까지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억을 지불할 경우 전세계 5위 수준인데 최근 5년간 3번이나 득점왕 타이틀을 1위로 하고 있는 살라이기 때문에 리버풀은 살라의 요구에 토를 달 수 없어 결국에는 PSG 등에 빼앗길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라나 마네 대신 그 자리를 메꿀 유력 대상으로 손흥민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클럽과의 친분은 물론이고 손흥민이 커리어 마지막을 고연봉, 챔스 진출 등 명예롭게 마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프로의 세계는 돈과 귀결되어 손흥민이 겨우 주급 20만 파운드가 말이 되냐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일부 에이전트들은 누가 알겠냐면서 여전히 손흥민의 B클럽 이적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마지막 경기에 한 골이라도 넣고 골든부츠 타이틀을 가져온다면 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트리플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